심정지 환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6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4분이 지나면 심정지 환자의 뇌가 사망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배운다는 건 내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변에 불이나 위험물이 있다면 응급처치자도 다칠 수 있겠죠. 1단계는 반드시 주변이 안전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때는 뺨을 때리거나 몸을 흔드는 등의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쓰러질 때 목뼈나 허리에 상처가 있다면 흔드는 순간 더 큰 손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를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 몸 중에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인 이 어깨뼈를 위에서 아래로 두들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앞에서 두들기게 되면 장기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부상 부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하는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당황해서 확인도 안 하고 심폐소생술부터 하게 됐다가는 더 다치게 할 수 있으니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를 의심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혼자 계시다면 스피커폰이나 영상통화로 신고를 해주시고,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거기 빨간 옷 입으신 남자분 119에 심정지 환자가 있다고 신고해주세요.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하기는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보면서 10초 이내로 살펴주셔야 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당겨지면서 이러한 호흡은 반사호흡이라고 해서 사망 직전의 호흡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 확인과 119 신고, 호흡 확인은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단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게 되고, 죽은 뇌세포는 아무리 치료하여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상의가 가슴 압박을 할 때 방해된다면 상의를 벗겨주시거나 가슴 압박 위치라도 노출시킨 다음 실시하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은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압박 위치는 젖꼭지 정중앙 가운데 부분을 압박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는 가슴뼈의 아래 부분 절반 위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젖꼭지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명치에서 2마디 정도 위쪽으로 올라온 곳을 잡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압박 위치는 심장을 제대로 압박하고 주변의 뼈들의 골절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손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편한 부분에 손꿈치 부분을 압박점에 댄 다음 다른 손으로 깍지를 껴고 손가락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당겨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을 전부 다 사용해서 누르는 것이 아닌 손꿈치로 꼭 압박해주세요. 누르는 방법은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중심으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누르는 팔과 환자의 몸이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30회를 5cm 정도가 압박이 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와닿지가 않을 텐데요. 자, 저를 따라서 숫자를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 속도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베개나 인형을 바닥에 두고 가슴 압박을 하면서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 압박은 누를 때도 중요하지만 뗄 때도 누르기 전 상태까지 올라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으로 누르는 것을 본 적이 많은데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힘이 다 빠져서 제대로 된 압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박을 하실 때는 손을 쫙 펴신 다음에 반드시 굽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정면에 바라보게 비틀어서 눌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옆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굽어지면서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슴 압박을 하시다 보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점점 앉게 돼서 직각이 아니라 몸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는, 반드시 엉덩이를 번쩍 들어서 몸이 직각이 되게, 환자와 직각이 되게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숨이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인공호흡이 제대로 될 수 없겠죠. 인공호흡의 첫 번째는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 유지는 한 손으로는 환자의 이마를 덮고 두 손가락으로 턱뼈의 끝부분을 받쳐서 함께 들어 올려 주시는 겁니다. 턱뼈의 끝부분이 아닌 그 아래에 있는 말랑말랑한 살 부분을 누르면서 올리시게 되면 혀가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반드시 턱뼈를 잡고 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유지를 한 후에는 이마를 덮었던 한 손으로 코를 막아서 1초가량 불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람을 불면서 눈끝으로는 가슴 부분을 쳐다봐서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입과 코를 막았던 손을 1초 정도 떼고 다시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습을 하다 보면 코를 계속 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람이 가슴 속에 들어갔다가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폐가 손상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입을 뗐을 때는 손도 놔서 들어갔던 바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드라마나 연출된 장면을 보면 입을 맞대는 정도로만 인공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입 옆부분으로 바람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고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상태로 인공호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인공호흡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다시 한 번만 확보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인공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10초 안에 가슴 압박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인공호흡이 숙달되지 않으신 분이나 인공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가슴 압박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만약 환자가 신음소리를 내거나 호흡을 되찾았다면 환자를 회복 자세로 돌려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복 자세는 환자의 한쪽 팔은 얼굴 옆으로 올려주시고 다른 쪽 팔은 가슴 위에 올려주신 다음 올린 팔과 같은 방향의 다리를 꼬아서 환자를 옆으로 눕혀주시는 겁니다. 환자가 회복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취식은 최소 30분 이내에는 물도 절대로 주셔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내 생에 단 한 번 일어난 응급 상황에서의 환자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떨리는 순간 치료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과연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잊지 않으려면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교육 영상을 꼭 챙겨보시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심폐소생술은 가까운 소방서나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의 후 방문하셔서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압박하는 거 멈추시면 안 돼요. 다른 한 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심폐소생술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동심장 충격기는 심폐소생술과 함께하는 응급처치입니다. 다음에는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대기 중입니다.